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해커스의 박범준입니다. 저희가 이제 6점대 점수 바라시는 분들께서 반드시 극복하셔야 되는 문제로 true, false 낚기분 아니면 yes, no 낚기분, 이 낚기분이 들어가 있는 문제를 선별했는데요. 왜 그랬냐면 해당 문제 같은 경우에는 출제율이 거의 100%에 이르기도 하면서 완벽한 해석이 되지 않으면 결국엔 여러분들이 틀릴 수밖에 없는 문제고 헷갈릴 수밖에 없어서 시간도 잡아먹기 때문에 그만큼 어느 정도 준수한 점수를 위해서는 반드시 잡아줘야 되고 공략을 해줘야 되는 문제입니다. 다시 오늘은 저희 낚기분이 들어가 있는 문제 위주로 저희가 설명을 할 건데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항상 나오면서 100% 완벽한 해석이 되지 않으면은 이 세 개 중에 대한 경계에 대한 구분이 잘 안 되기 때문에 항상 헷갈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또 6점대를 원하신다면 본인의 의미 파악을 정말로 완벽히 하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시고 해석이 본인이 좀 잘 안 된다, 이 IELTS 지문 난이도가, 그러면은 반드시 기초 공부를 더 쌓고 점수대를 노려보셔야 돼요. 6점대를 말이에요. 해석이 잘 돼야 하거든요. 자, 그 중에서 특히 여러분들 이 문제의 기본 디렉션이 뭐였냐면요, 지문의 내용이랑 같은 내용을 말했으면 정답을 true로 기재하는 거였고, 지문의 내용과 조금 모순되면서 반대되는 말을 하고 있으면 정답이 false였을 거고요. 그리고 문제에 대해서 정보가 지문 속에 얘는 딱히 말한 것 같진 않다라고 생각했으면 정답을 낚기문으로 주는 건데, 특히 낚기문 쪽에 있는 문제가 거의 없어요. IELTS 제외하고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생소해 하시고 특히나 이 false와 낚기분의 구별을 제일 여러분들이 못 하십니다. 하지만 모든 거는 해석의 이유가 있을 거예요. 표현 아니면 해석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공부하실 때는 false 쪽과 낚기분에 대한 구별을 명확히 되는가 연습을 점검을 좀 해보시고, 그 이유는 거의 제 말이 맞을 겁니다. 단어 아니면 결국 해석에 부족한 게 좀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해석이 안 되는 거를 이 문제 통해서 여러분들 확인해 보시고 점검 통해서 내가 해석이 안 되는 부분을 꼭 알아가세요. 자, 어쨌든 우리 이 세 개 중에서 23번에 대한 정답을 골라야 되는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1차 하는 내용이면 true, 좀 다른 내용이라고 생각하면 false, 없는 내용이라고 생각하면 낚기분이었어요. 자,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는 문제를 현재 23번 문제로 주어졌는데, 이 문제를 일단 읽으시고 본문을 가서 이 문장과 관련이 있는 문장을 하나 골라줍니다. 한두 문장을. 그래서 그 문장과 비교를 통해서 정답을 한번 내봅시다, 여러분. 자, 23번 문제 해석을 좀 완벽히 해봅시다. 자, 문제입니다. 사람들이 who experience stress, 스트레스를 겪는 사람들이 from time to time은 약간 수거 같은 표현이에요. sometimes, 그러니까 가끔씩 스트레스를 겪는 사람들이 주어. 이런 사람들이 are the most likely, 이러면 most likely란 표현은 가장 뭐뭐 할 것이다 이거죠. 어쨌든 더 most를 줬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가끔씩 겪는 사람들이 가장 뭐 할 가능성이 높냐면 develop serious conditions. 다시 여러분, develop이라는 표현과 질병류의 표현이 만났을 때 develop은 개발하다가 아니에요. 이때 develop은 어떤 질병 같은 거를 나중에 나와서 내 몸에 나와서 겪다의 의미로 해석을 잘 해주셔야 되겠어요. 그리고 이 conditions라는 표현을 여러분들이 아마 1차적으로 알고 있는 단어는 상태일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저희 시험에서는 질병의 뜻으로도 많이 나오는 표현이기 때문에 반드시 갖춰야 하는 기초 표현이 되겠어요. 그러면 심각한 질병을 겪을 것이다. 가장 누가? 스트레스를 가끔씩 겪는 사람들이. 그래서 여러분, 이 문제는 과연 여러분들이 이따 문제 푸실 때 the most likely 부분이 지문 내용으로 봤을 때 성립이 되는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였나, 이렇게 중점을 좀 줬으면 좋겠어요. 문제 포인트가 저기였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지문에서 근거 문제가 찾아야 되니까 여러분들 머릿속에서는 스트레스, 이 표현 나오겠죠. 그 다음에 심각한 질환 얘기 나올 수도 있고요. 아무튼 스트레스와 질병 걸린다 정도에 맞춰서 문제를 파악을 해봅시다. 핵심은 스트레스 쪽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다시 본문 바로 파악을 해보도록 합시다. 일단 스트레스 쪽을 잡아서 근거 문장을 저희가 해석을 잘 해줘야 되니까 여러분들 잘 바라봐 주세요. 일단 while 반면에 being stressed 자체가 스트레스 받기를 말하죠. 그럼 스트레스 받는 것이 from time to time, 가끔씩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 is to be expected, 예상이 되는 반면에, 그래 우리가 흔히 예상할 수 있는 일인 반면에 experiencing it all the time, experience it이 가리키는 게 바로 스트레스잖아요. 그럼 이 스트레스를 늘 겪는 것이 부연설명. 부연설명은 중요하지 않으니까 좀 쳐봅시다. 문장을 쉽게 보기 위해서. 그러면 스트레스를 늘 겪는 것은 can make us sick. 우리를 어떻게 만들 수 있죠? 아프게도 만들 수 있대요. 자, 그래서 일단 현재
구분해줘야 돼요, 여러분. 스트레스를 가끔씩 받는 집단이 나오고 그다음에 스트레스를 늘 받는 집단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아마 글이 전개될 거예요. 그래서 저 두 집단 나눠가지고 잘 이해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서 자, 이 표현을 모르시면 문제 절대 못 풉니다. The chronically stressed. 그럼 보통 더 다음에 원래 형용사 같은 거라던가 영어에서 형용사랑 똑같은 게 이제 과거분사라는 표현이 되거든요. 그래서 더와 이런 표현이 만나면 이런 표현은 그러니까 더 플러스 형용사, 더 플러스 pp는 흔히 명사가 돼요. 특히 복수명사가 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the stressed는 이게 사람인데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이게 스트레스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 지금 chronically까지 와줬거든요. 우리 chronical하다는 거는 만성적이라는 표현이니까 만성적이라고 하는 거는 스트레스를 잠깐 가끔 받는 거에 늘 갖고 있는 거예요. 늘 갖고 있는 걸로 봐줘야 돼요. 그러면은 여기가 스트레스를 늘 겪는 사람들이에요. 스트레스를 늘 겪는 사람들이 not only 뭐할 뿐 아니라 experience 이런 거를 겪을 뿐 아니라 중요하지 않아요. headaches, digestion problems, and a general sense of unease 이런 거와 같은 거를 겪을 뿐 아니라 규칙적으로 또한 스트레스를 늘 겪는 사람들은 또한 여기에 되게 취약하다. 이를테면 exhaustion, 되게 큰 피로 아니면 우울증 아니면 바이러스 같은 거에도 다 너무 취약하대요. 자, 문장이 깁니다. 그러나 이제 마지막 여기 마지막에 and are의 주어가 똑같이 스트레스를 늘 겪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스트레스를 늘 겪는 사람들이 뭐 별표 자, 뭐를 왜 썼죠? 비교하니까 썼죠. 지금 앞에 문장에서 비교 대상이 누구랑 누구였죠? 혹은 두 집단이 누구와 누구였어요? 스트레스를 많이 항상 늘 겪는 사람이랑 또 누구였죠? 스트레스를 가끔씩 겪는 집단이 나온 거잖아요. 그 중에서 스트레스를 늘 겪는 사람들이 더욱이라고 했어요. 왜 더욱이죠? 그럼 비교 대상은 스트레스 가끔씩 받는 사람들. 그러면 스트레스를 늘 받는 사람들이 더욱 뭐 할 가능성이 높아요? 이런 거를 겪을 가능성이 높아요. 치명적인 질환, 질병이죠. 이를테면은 하트 디지즈 같은 거 말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지문에 따르면은 누가 어느 집단이 조금 더 치명적인 질환을 더 많이 겪어야 되죠? 잘 겪어야 되죠? 자,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스트레스를 가끔씩 겪는 집단과 스트레스를 늘 겪는 집단 중에서 스트레스를 늘 겪는 사람들이 더욱더 치명적인 질환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한 거잖아요. 그럼 적어도 가끔씩 겪는 사람들보다는 누구들이 매일 스트레스 받는 사람들이 질병 걸릴 확률이 높아야 되기 때문에 이 내용을 보자면 more likely를 보자면 여기 부분이 성립이 안 돼요. 물론 the most likely라는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다. 안 나오는데 뭐 안 주어진 내용이냐? 그렇지 않고 지문 내용을 봤을 때 스트레스를 가끔 겪는 사람들이 가장 심각한 질환을 많이 겪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면 최소한 얘네보다는 누가 더 많이 질환을 겪어야 되죠? 스트레스를 늘 겪는 사람들이 더 질환을 겪어야 되기 때문에 이 23번 문제 여기 부분이 아예 성립을 할 수가 없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 문제는 없는 내용이 아니고 틀린 내용, 지문으로 봤을 때 이 문제의 내용이 성립이 못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정답이 낫기분이 아니고 잘못된 내용이다 라고 하셔서 정답을 퍼스트 처리를 잘 해줘야 됩니다. 자, 첫 번째 문제 한번 저희가 공략을 해봐세요. 어떻게 여러분 해석이 되게 중요하다고 하는 거를 다시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자, 이번에 두 번째 문제도 한번 파악을 해봅시다. 방금 앞전에서 보셨던 것처럼 true, false 납기분과 더불어 yes, no 납기분 문제도 마찬가지로 잘 나오게 되고 거의 똑같죠. 다만 yes, no 납기분 같은 경우에는 글쓴이의 개인적인 주장 가지고 글쓴이의 주장 가지고 같은 내용이면 yes, 글쓴이의 주장이랑 뭔가 좀 다르다라면 정답을 노로 내시고 딱히 글쓴이의 주장인지 모르겠다 싶으면은 정답을 납기분으로 다시 제시하는 문제입니다. 기본적인 패턴은 똑같아요. 그냥 글쓴이의 주장 가지고 맞냐, 잘못됐냐, 안 주어진 내용이냐 골랐을 때 yes, no 납기의 문제를 여러분들이 푼다고 생각을 해주세요. 자, 일단 17번 문제를 대표 문제로 한번 풀어볼 텐데요. 이 문제 마찬가지로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 준비되셨으면 문제 파악부터 잘 해봅시다. 어휘가 중요할 겁니다. The Bibles, 바이블은 성경이겠죠. 그 다음에 account는 여러분이 뭐가 먼저 떠오르나요? 계좌번호가 떠오르면 지금 준비가 안 되어 있어요. 이 account는 설명, 해설, 기술 정도의 뜻입니다. 그래서 뭐뭐에 대한 성경의 어떤 설명이겠죠. 뭐에 대한 the origin of a language. 언어 기원에 대한 성경의 설명은 accurate는 이제 정확한 이거죠. 과연 글쓴이가 성경의 언어 기원에 대한 설명은 정확하다고 생각하는 건지 아니면 글쓴이는 성경의 언어에 대한 기원에 대한 설명이
좀 부정확하다고 한 건지, 아니면 성경에 대한 설명이 뭐 정확한지 부정확한지 말을 안 한 건지, 아마 이 정도의 논리로 문제를 아마 출제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성경 설명이 정확하냐 아니냐, 즉 성경 설명이 나올 때, 언어 기원 나올 때 근거 문장 잡아서 문제를 풀어줍니다. 자, 그러면은 지문 파악을 바로 해보죠. 초반에 아마 정답이 나올 텐데요. 지문 내용 파악해 봅시다. 자, in order to understand, 우리가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이 글이라고 하는 거의 기원을 이해해보기 위해서는 it is necessary, 이게 필요하다. 자, 첫 번째 표현 debunk 한다고 하는 거는 잘못된 거를 바로잡다의 표현이거든요. 이 사람은 지금 a couple of, 한 몇 가지 한때 유행했던 이론들을, 뭐에 대한 이론이죠? 언어와 문화에 대한 한때 좀 일반적이었던 그러한 이론들을 좀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한 거죠. 그래갖고 이 사람이 첫 번째, 몇 개 중에서 첫 번째 바로잡아주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사람이 지금 이거는 바로잡은 내용이에요. 언어들은 not, 뭐 한 건 아니다, descend 한 건 아니다, 내려온 건 아니다, 뭐로부터? 싱글은 한 개죠. 한 개의 어떤 원형에서 내려온 게 아니다. 이거는 이 사람이 이제 바로 잡은 내용이에요. 언어라고 하는 거는 하나에서 이렇게 여러 갈래로 여러 언어가 내려온 게 아니다, 이렇게 된 게 아니다라고 한 게 지금 이 사람의 주장이죠.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that을 써놨는데, that이라고 하는 건 이제 그러한 어떤 관점인 거잖아요. 뭘 견해일 수도 있고. 근데 만약에 이거를 여러분들 제가 this로 제시했을 때와 좀 구별을 좀 해보세요. 자, 만약에 this view라면은 이것은 바로 앞에 있는 내용을 바로 가리키는 거예요. 이거를 말이에요. 언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그 원형으로부터 사실은 내려온 게 아니다, 이 내용을 바로 우리가 잡자면 this view라고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다음 문장에서 뭐라고 받았냐면 이거 that이라고 받았거든요. that은 여러분 this보다 거리가 먼 느낌이죠. 그래갖고 이거는 글쓴이의 견해가 아니고 이 사람이 내가 바로 잡아야 할 그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잘못된 내용을 지금 여기서 말한 거예요. 즉 언어가 단일 원형이라는 거에서 쫙 내려왔다, 이 잘못된 내용을 지금 that view라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얘는 내가 바로 잡아야 될 잘못된 부정확한 내용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견해는 실제로 derived, 어디로부터 주로 내려온 거죠? 바로 성경의 해석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뭐에 대한 해석? 언어 기본에 대한 해석. 자, 그러면 문제는 이미 풀었습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이미 that view를 잘못된 견해를 본 거고, 그 잘못된 견해가 성경의 언어 기본에 대한 해석으로부터 나온 거라고 했으니까, 자, 그럼 성경의 해석을 이 사람이 지금 잘 됐다고 판단하고 있어요? 잘못됐다고 보고 있어요? 당연히 잘못됐다고 판단한 것이죠, 이미. 자, 그래서 이 문제는 저 that view 쪽을 여러분들이 얼마나 잘 이해했는지가 관건이 되고요. 다음 정답을 내봅시다. 다시 이 that view 자체가 의미했던 거는 바로 잡아야 할 잘못된 그러한 견해고, 이게 성경의 해석으로부터 내려왔다고 했으니까 이 사람은 성경의 언어 기원에 대한 설명은 당연히 바로 잡아야 할 내용이니까 잘못됐다고 보는 것이 지문의 내용과 맞겠어요. 근데 문제는 맞다고 했잖아요. 지문에서는 잘못됐다고 했는데 이거는 정반대죠. 그러니까 정반대의 케이스가 됐으니까 사실 정답은 no로, 반대의 케이스니까 no로 정답을 내어줍니다. 자, 두 번째까지 저희가 해봤고요. 그럼 한 번 더 저희 연습을 해볼 겁니다. 자, 세 번째 문제는 사실 이제 낱개분식의 문제는 아닌데 sentence completion 문제 중에서도 비완성되어 있는 이 문장을 채우는 완성형 문제가 되겠어요. 문장 완성 문제. 자, 해서 지금 문제 보면은 마침표가 없이 글의 절반 정도만 나와 있는 것 같고, 나머지 부분을 박스 속에 있는 글의 엔딩이라고 해주게 되는데요. 이 말미 부분 가지고 여러분들이 정답을 채워주면 되겠어요. 물론 저희가 다 정답지에다가 주관식으로 적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걸 다 답안지에 적어야 되냐, 시간도 없는데, 물론 다 안 적으셔도 되시고 정답은 이를테면 알파벳으로만 기재하시는 그런 문제가 되겠어요. 자, 사실 이 문제도 문항수보다는 선택지를 보통 더 많이 주거든요. 아무래도 조금 함정을 파놓기 위해서. 그거랑 상관없이 일단 여러분들은 처음에 할 거는 박스에 있는 표현은 무시하시고요. 일단 문제, 요 짧지만 요거 자체만 외우시고 본문 가주세요. 충분히 짧은 문제 가지고도 힌트를 잘 주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과감하게 pelican, chicks 여기만 딱 잡으셔서 문제를 읽어줍니다. 펠리칸 여러분들이 들어보셨던 새 이름은 같고요. chicken 보통 뭐라 하면 새끼를 보통 말하는 표현이 될 수 있죠. 그래서 펠리칸 새끼라고 해봅시다. 펠리칸 새끼.
자, 그럼 펠리칸에 이제 새끼가 나왔을 때 문제를 저희 풀어보도록 해볼 겁니다. 자, 펠리칸의 chicks를 찾아가지고 지문을 읽어줍니다. 자, 한번 해보죠. 자, there are currently 8 pelican species. 현재 한 8종의 펠리칸 종류가 현존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Dalmatian, 한국말로 달마시안이라고 하네요. 이 Dalmatian 펠리칸 종류가 the largest, 가장 크다고 합니다. 이들 가운데. And this, 그리고 얘네가 또한 one of the weightest, 가장 무거운 종이기도 하대요. 날 수 있는 조류가 한다고 말이죠. 그리고 weight는 보통 기능어인데, 그리고 그와 동반한 상황을 우리가 다 알아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장 날 수 있는 것 중에 무거우면서 이 커다란 수컷들은 무게가 이 정도까지 나갈 수 있대요. 33 pounds, 이렇게만큼 나갈 수도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거는 새끼죠. chicks를 잡아가지고 이 모든 펠리칸의 서식지들이 해안 지역에 있겠고, 이 펠리칸들은 굉장히 사회적인, 그러니까 좀 사회성이 있는 그런 새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들을 move in flocks, 무리를 지어서 이동하기도 하고, work together, 함께 작업하고 일하기도 한대요. 사냥할 때는요. 그러다 이제 마지막 쪽에 힌트가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거 할 뿐 아니라 hunting together, 즉 사냥을 함께 할 뿐 아니라 pelicans breed and raise their chicks, 펠리칸들이 번식도 하고 기르기도 한대. 양육을 나오네요. 새끼를 어디서 양육하는데요? In huge colonies. 콜로니 별표? 여러분, 콜로니가 매우 중요한 표현이 될 수 있어요. 이 콜로니 여러분들이 생각하셨을 때 단순히 식민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생물 혹은 집단 생활하는 생명체일 때는 그게 군집일 수도 있거든요. 집단, 무리. 그러니까 나름의 사회 같은 거요. 대규모 사회. 그래갖고 이 콜로니를 여러분들이 나름의 공동체 같은 개념으로 이해를 하셔야 문제를 풀어줄 수가 있겠어요. 콜로니를 하나의 사회 같은 걸로 말이죠. 자, 됐죠? 자, 식민지가 아니고 사회로 봅시다. 그럼 정답은 이 펠리칸들이 새끼를 기를 때는 우리 가정에서만 키우는 게 아니고 이 전체 집단에다 놔가지고 이 사회 내에서 그냥 기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잡았던 보기가 여러분 있었죠. 정답이 F번입니다. brought up, 길러준대요. in large community. 그러면 커뮤니티 자체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니까 사회예요. 그리고 이게 콜론이랑 여기서 의미적으로 똑같은 것이 되죠. 그래갖고 huge, large고, 그래서 큰 이제 사회에다 놓고 집단에 놓고 같이 이제 길러주는 거를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raise가 brought up이고.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저희가 6.0 플러스에서 6.5 플러스 점수대에 맞춰 있는 약점 보완 문제 풀이를 모두 해봤습니다.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여러분 낚기분 문제가 사실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또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점수대라면 해당 문제, 아까 말했던 낚기문 쪽 문제에 좀 더 집중하셔가지고 공부를 좀 해주시고, 오늘의 강의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바라는 마음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저는 해커스 박범준이었습니다. 여러분 응원하겠습니다.